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저번 시간 했던 거 잠깐 복습 좀 해볼까요? 저번 시간 뭐 했죠? 아, 맞다. 미리 얘기할게요. 저 미리 얘기해야 돼. 이게 까먹으니까 안 되니까. 까먹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걸 이제 영상에 남기고 확실하게 얘기할 거예요. 12월 달까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쭉 할 거고,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그죠? 시험을 볼 거야. 시험을 보고 나서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죠? 12월 말까지 방학 전까지. 방학이 언제죠? 1월 7일이요. 1월 7일이요? 오, 빠르네? 응? 1월 8일 토요일인데. 그럼 요때 정도인가요? 요때 정도? 요때까지 3-1 과정을 마무리 할 겁니다. 3-1 과정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2차함수요. 2차함수 파트를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1월 10일부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소요는 1월 7일이 방학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원정도 1월 7일에 1월 6일에 방학을 하겠죠? 아닌가요? 네. 그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월 10일부터 월수금에 현재와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시간은요 4시부터 7시입니다. 알겠죠? 4시부터 7시. 그래서 10시부터 1시, 1시부터 4시. 네, 맞아요. 네. 4시부터 7시고 최대한 여러분 현재 시간과 겹치지 않게끔 잡았으니까 현재 시간하고 틀어지지 않게끔 잡았으니까 알겠죠?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클리닉을 할 겁니다. 알겠죠? 클리닉을 할 거예요. 클리닉을 할 건데 클리닉을 언제 할 거냐면 2시부터 4시까지 클리닉을 할 겁니다. 네? 2시부터 4시까지.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설명을 해야 되잖아. 선생님, 클리닉이 뭔가요? 클리닉이 뭐야? 이게 잘못된 얘기더라고요. 오답이 아니라, 자습이 아니라, 개별적인 질문들을 좀 더 받기 위함이죠. 따라서 선생님 그럼 저희 수업 시간이 2시부터 7시인가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과제에 대한 오답이 많거나 숙제를 안 해온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교재 정리가 안 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2시부터 4시까지 드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숙제가 안 돼 있으면 다음에 몇 시에 와야 되는 거야? 2시에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2시간 클리닉을 하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와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클리닉을 월수금만 하느냐? 아니요. 이 클리닉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이건 어머님들한테 다 공지로 나간 상황입니다. 알겠죠? 이제 또 전화로서 말씀도 드릴 거고 2시부터 6시까지 클리닉을 매일 진행할 겁니다. 매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월요일 날은 어차피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4시부터 7시까지 수업이기 때문에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밖에 안 되지만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2시부터 6시까지 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얘기를 드리지만 강압적으로 반드시 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반드시 와야 되는 당연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친구들을 제가 불러내겠다는 의미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올 일 없습니다. 올 일 없고 그때 조교 선생님을 지금 제가 섭외하고 있습니다. 조교 선생님을 섭외를 해놨기 때문에
조교수님께서 아마 질문과 모든 관리를 다 해주실 겁니다. 이 클리닉 시간 동안에는. 알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을 봤던, 그리고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너희, 어찌 보면은 조금 나이 차이가 있지만 선배들로서 구성을 했으니까 나 되게 돈 비싸게 주고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는 애용을 할 거예요. 애용을 할 거라서, 그래서 클리닉에 나는 니네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나 이 돈 쓰고 있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얘들 1시간 금액이 다른 데서 알바할 때보다는 거의 약 2배 정도로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정말 잘하면 나는 안 쓸 수도 있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건데, 어떤 과정을 할 거냐면 3-1 과정하고요, 3-2 과정을 다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2월 말까지요. 근데 여러분이 3-1 과정과 3-2 과정을 조금 잘 해주신다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고등수학도 잠시 맛보기식으로 한번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야. 대신 내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이거야. 3학년 1학기 과정과 3학년 2학기 과정을 정말 잘 하시면, 정말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고등수학까지도 나갈 예정인데, 얘는 번외죠. 번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끝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고등수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맛보기로서 3학년 1학기 과정과 3학년 2학기 과정이 정말 많이 연관되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내용을 어머님들께 유튜브 영상으로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 얘기는 너네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와 내가 엄마하고 약속한 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그대로 편집을 해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릴 예정이니, 너네도 이렇게 알고 계시고 어머님도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영상을 보내면서 이제 어머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 딸이 열심히 해서 2월 말까지 고등수학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 선생님, 그러면서 고등수학을 만약에 못하면은 2월 말까지 못하면 이것만 하면 끝나나요? 어차피 근데 이거는 못하더라도 3월달부터는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난 이 영상을 그대로 어머님한테 올려드려도 되겠죠?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질문. 질문. 그럼 저 클리닉 쌤이 왔는데 저희가 아예 안 오면 돈 안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전 드려야죠. 그럼 오는 게 돈이에요? 아니, 상관없어요. 네. 클리닝 할 때 뭐요? 여러분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와서 만약에 놀고 있다. 나는 기분 좋게 돈 줄 수 있어요. 우리 애들 열심히 해가지고 조교생님 놀게 됐는데 기분이 나쁠까? 아까울까? 난 그런 거 아깝다 생각 안 해. 그렇게 아깝다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난 이런 것들은 그냥 마련해놓고 니네가 이용을 안 한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난 그렇게 기분 좋게,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 알바할래? 일로 와. 이거 아니라 이 학원에서 내가 가르쳤던 애가 알바비를 받는데 뭐가 아깝겠니 내가. 근데 얘는 알바비를 주니까 나도 마음이 뿌듯하고 너네도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니까 한 번 더 뿌듯하면 나는 뭐 돈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너네 여기 집중하고 있구나. 난 여기 집중할 줄 알았는데 여기 집중하고 있구나. 선생님, 저 나중에 이거 해도 되나? 해도요. 네가 열심히 하면은. 3월에 고등수학 하면 네. 3월 거를 다시 안 해요. 예? 고등수학만 하려고요. 네. 고등수학을 하고요. 물론 내신 기간 동안 스톱하고 내신 교재를 하겠죠.
그리고 고등사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 그럼 나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2월 말까지 고등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3월달부터 뭐 합니까? 3월달은 고등사 하를 하겠죠. 상 1학기, 하 2학기. 알겠죠? 상 1학기, 하 2학기. 근데 솔직히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를 할지 고등사를 다시 반복할지는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고등사를 너무 짧게 빠르게 보면은 좀 머리 남는 것도 없고 보나마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반복 연습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랑 그냥 쭉 한 번이라도 끝까지 한 번 더 돌아볼까라는 거랑. 근데 하나 장담을 해드릴게요. 메리트는 있어야 되니까 이때 2월 말까지 고등사학을 딱 해놓으면요. 고등사 해놓으면 내년 겨울방학, 내년 이맘때 너네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지금 현재 중3 애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엄마들과 하고 학생들도 막 불안에 미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사학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고등사학을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 애가 내신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게 거의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막 여기 학원도 갔다가 저기 학원도 갔다가 과외도 했다가 뭐 더블로 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난 그렇게 시키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지금 조금씩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는요? 근데 3학년 거 네. 잘 못하는 2월달까지는 잘 모르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잘 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또? 그럼 그책 하나로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책 하나 아니요. 그거는 12월 말까지 방학 저까지 끝난다니까요. 새로운 교재로 1월 10일부터. 알겠죠? 궁금 없으시면 이 영상 딱 박제합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달라요. 왜요? 야 잠깐만. 얘들 약간 오버한데? 나도 월수금 방학이면 너 학원 방학을 처음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너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제 얘가 다른 원장님들도 다 물어보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아직까지 그런 게 좀 힘들어서 방학이란 거는 한 번쯤 해주는 게 좀 더 사기 진작에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이제 한 16년 17년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처음으로 방학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을 3일 할 거예요. 3일. 알겠죠? 3일 할 거고 월수금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네, 이거는 강도예요. 거의 강도 수준이고요. 그럼 너네 일주일 방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학을 토, 일, 월. 그게 왜 말이에요? 말이죠. 3일. 잠깐만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토요일 날 한 번도 안 나왔다. 일요일 날 한 번도 안 나왔다. 없잖아요. 그럼 토요일 너무 맞지? 그래서 토, 일, 월이고요. 방학 날짜는요.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입니다. 아닌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한 달 뒤에 크리스마스 때 보충 와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알겠죠? 너 보충 부를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도. 야, 난 내 생일 때도 수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도 보강을 부를 겁니다. 그러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또 궁금하신 건? 아니 아까 그 선생님 수능 요청을 전 과목적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수능만 말씀드려야 돼요? 전 과목적으로요? 사람마다 지금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건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은 수학은 무조건 1등급이 나온 사람이고 한 개 틀리거나 1등급이거나 네. 30문제 중에서 한 개 틀리거나 1등급인 학생들만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너네한테 막 문제가 막히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나도 그래요. 좀 여러 개 틀리고 막 틀렸는데
일로 와봐. 얘들 좀 도와줄래? 그러면은 이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 보장은 해야죠. 고급 인력.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어요? 저 디지털에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요. 잠깐만요. 네. 아 그리고 아마 조교 선생님 남자일 거예요. 남자 선생님일 거예요. 가요? 여자 선생님도 고르고는 있는데 그 여자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콜을 했는데 오케이를 받지 못했어요. 다른 데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서. 그렇고 볼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닮음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닮음에 대해서 했었고요. 닮음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모양이 같은, 그치? 모양이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닮음이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닮음에서 중요한 게 뭐다? 닮음에서 중요한 건 닮은 비라는 게 중요하다. 닮은 비가 뭐다? 닮은 비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닮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대응각의 크기는요? 대응각의 크기는 뭐야? 항상 같다. 라는 거였지.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가 커지면은 뭐 1대2, 작아지면은 2대1 이런 식으로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응각은 항상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닮음에 대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몇 개 있었다? 3개가 있었고 닮음 조건은 SSS와 그 다음에 SAS 닮음과 그리고 AA 닮음이 있었다. 그래서 S는 뭐가 되는 거고 S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우리가 S가 됐었고 A는 뭐였었다? A는 대응각의 크기가 항상 같을 때 우리가 닮음이라고 볼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시험에 맨날 나온다는 얘기는 뭐였었지? 항상 닮음인 도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 항상 닮음인 도형은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에서 있었는데 평면 도형에서는 뭐가 있었다? 정n면체, 정n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이런 n각형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다? 원이 있었고 또 뭐가 있다? 직각 삼각형은 아니다.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다. 그런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항상 닮음이 된다. 왜? 대응각이 항상 45도, 45도, 90도로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채꼴은 안 되지만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은 가능하다. 라고 해서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서 크게 다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항상 닮음인 도형의 평면 도형은 뭐가 된다고? 정 n각형, 원,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그래서 총 4가지 유형이 있고 입체 도형에서는 뭐가 있었다? 정 n각형을 우리가 입체 도형으로 만들게 되면 뭐가 된다? 정 n면체가 있었고 정 n면체는 총 몇 개가 있다? 5개밖에 없다. 정 4면체, 정 6면체, 정 8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 그래서 5개밖에 없고 구라는 것들을 우리가 입체 도형으로 만들면 뭐가 될 것이며 미안해요. 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만들면 뭐가 될 것이고 구가 될 것이며 여기서 끝난다. 되게 많이 헷갈린 것 중에서 직육면체와 원기둥은 항상 닮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닮음인 도형을 하고 나서 닮음비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뭐였었지? 평행선과 사다리꼴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 평행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림과 그리고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찾아서 따로 나누어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3개가 셋 다 평행한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어떤 과정? 여기 있는 노란색 삼각형에 대해서 이런 모양과 그리고 있는 여기서 주황색 삼각형인 이러한 모양과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삼각형인 이 모양들이
다 합쳐져 있으니 얘를 다 나누어 그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공식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도형에 대해서 공식 암기가 되면 거의 바닥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요한 걸 하나 뺐군요. 바로 뭐죠? 직각삼각형 해석에 대한 닮음이죠. 직각삼각형 해석에 대한 닮음이 있었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얘는 수능에서까지도 나옵니다. 고3 모의고사에서도 이건 당연하게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90도가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며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했었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전체 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그리신 다음에 거기에서 닮은 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서 공식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눴습니다. 저번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했던 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평행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된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얘와 똑같이 평행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선을 긋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라고도 했던 것들도 있어요. 됐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 이건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많이 대표적인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 뺀 거고, 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요, 내각이 등분선과 외각이 등분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걸 다 한 거야. 내각이 이등분선과 외각이 이등분선인데 이 내각이 이등분선이라고 했던 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요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게 되면은 얘 대 얘는 이거 대 이겁니다 라고 했던 게 내각이 이등분선이었고, 그 다음에 외각이 이등분선이었을 때는요, 여기 있는 외각을 이렇게 이등분했을 때 이거하고 이거가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거 대 이거는 얘 대 얘가 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께서 증명을 해주시게 되면 제가 증명을 해드렸지만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서 얘하고 얘가 평행 그어서 만나는 점으로써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했었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얘하고 평행하면서 여기를 지나는 것들을 봤을 때 여기가 뭐 억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찾았던 것들로서 말씀을 드렸으니 증명 과정까지는 필요 없고 어떤 거와 어떤 거의 비율이 같은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파트를 굉장히 잘 해놓으셔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도형 파트에서 고생을 안 하니까 반드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오늘 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뭐가 될까?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중선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 중선이라는 단어는 뭘까? 중선이라는 단어는 꼭지점에서 대변,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중선이라는 게 한 번 더 나와. 나중에 어디다 하냐면 고등수학 상에서 한 번 더 나와. 따라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것들을 중선 정리, 파포세 정리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선에 대한 명칭은 정확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서 여기 있는 중점을 잡아서 또 여기서 여기 있는 중점을 잡아서 여기서 중점을 잡아서 선을 긋게 되면 이 선들을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중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을 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 B에서도 그었을 때 이렇게 되는 선을 중선이라고 얘기하고, C에서도 그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중선이라고 했을 때 그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단다. 그걸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게중심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징. 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특징의 첫 번째가 무게중심하고 특징이 뭐냐면 꼭지점 대 변까지의 길이의 비가 2대 1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중점을 M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으면 무게중심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에서 뭐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꼭지점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무게중심서부터 변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은 이 선분의 길이의 비가 항상 2대 1이 됩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 만약에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여기 있는 걸 N이라고 했고요. 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그어서 여기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꼭지점부터 무게중심 그리고 무게중심부터 중점까지에 대한 것들도 2대 1이 되고 마찬가지 꼭지점부터 무게중심 그리고 무게중심부터 중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2대 1이 되나요? 네.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성립합니다. 왜 그런지를 볼 거야. 알겠지? 왜 그런지를 볼 건데 얘는 왜 그런지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된대. 그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값을 n이라고 보고 여기 있는 값을 p라고 봤을 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잘 보세요. p하고 n을 이렇게 그었어요. p하고 n을 이렇게 긋게 되면 우리가 삼각형 A, B, C라는 삼각형하고 삼각형 뭐가 되는 거야? A, P, N이라는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지? 닮음이 돼요. 왜 닮음이 될까? 라고 한다면 A, B 대 A, P의 값이 2대 1이 되고 각 A가 공통이 되며 AC 대 A, N의 길이의 비도 2대 1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SAS 닮음이 되고 따라서 이걸 토대로서 우리가 알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PN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뭐가 되겠구나? 절반이 되겠구나 라는 점과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서 많이 봤던 건데 BC의 길이에 대한 선분과 PN에 대한 선분이 뭐가 되는구나? 이렇게 평행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야. 됐니? 그럼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봐. 그럼 나는 이러한 닮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성질들도 알 수가 있는데 갑자기 왜 2대 1이라는 게 나옵니까? 보시면 여기 있는 걸 G라고 했을 때 GPN이라는 요 위에는 조그만 삼각형하고 그리고 삼각형 GCB라는 자그만 밑에 있는 요 삼각형도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돼요. 왜?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 분명했지. 이렇게 생긴 피라미드 모양과 이렇게 생긴 모래시계 모양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두 개 다 섞여 있는 거야.
얘를 압축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요. 됐나?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PN데 BC, CB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지? 1대 2가 되잖아.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BG 대 그지? BG 대 NG에 대한 B가 2대 1이 됩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CG 대 PG에 대한 것도 2대 1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와 이런 것들이 증명이 다 가능한 거야. 때문에 왜 2대 1인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잘 봐. 이 무게중심은요,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에서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등변 삼각형은 중선 위에 있겠지. 봐. 중선 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정삼각형도 뭐가 될까? 정삼각형도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중선 위에 있습니다. 되니? 근데 봐야 돼. 뭐 이게 특징이라고? 아니.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게 중선이 있냐면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모두 중선 위에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길쭉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중선이 될 텐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무게중심과 외심과 내심이 다 이 선 위에 있다는 얘기야. 정삼각형은 중선 위에 있어. 그런데 좀 더 특이하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모두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선생님 여기가요 외심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외심이자 내심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무게중심이라고도 읽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O가 뭐냐면 O가 아우터 서클 센터 그래가지고 외심이고요. 얘는 이너 서클 센터에서 내심. 얘는 무게중심은 원래는 참 안 쓰는데 그래비티 포인트로 해서 G라고 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하나의 점으로 일치한다 라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 얘가 무게중심의 특징입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될 듯 해요.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어떻게든 끝내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제가 한 발 더 양보를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6시 이전까지만 제가 허용을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6시 이전까지만 제가 좀 더 데드라인을 늘려드릴게요. 근데 이 이후는 나도 더 이상 늘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월요일 6시까지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다.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중점 연결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했던 부분들하고 의미를 같이 가는데요. 어떤 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중점이 있고요. 여기에도 중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었어요.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점끼리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우리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BE와 CD를 잊지 않았을 뿐이야. 따라서 우리가 삼각형 어떤 거하고 삼각형 AB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뭐하고 ADE가 닮음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BC의 길이는 DE의 길이의 2배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 얘는 BC하고 DE가 평행하구나 라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잘 봐. 얘를 일반적으로 확장을 시키면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2학기 파트에서 사각형을 배우면서 이런 걸 배운다. 사각형 파트에서 어떠한 특징을 갖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야.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여기에 각각의 중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중점들이 있을 건데 이 중점들을 이으면 이 사각형이 뭐가 되니?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였지? 평행사변형이 돼요.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유는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얘가 마치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을 연결해 놓은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노란색 두 개끼리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평행합니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닮은 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A면 이 길이도 2A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반대편에서도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마치 뭐가 되지? 중점을 연결해 놓은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도 뭐 할 것이며 평행할 것이며 닮은 비가 2대 1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가 A가 돼서 두 개의 면이 평행하고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을 평행사변형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야. 그럼 잘 봐야 돼. 어려운 걸로 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다. 잘 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대. 근데 여기서 중점이 있고 여기 있는 것을 D라고 해서 이렇게 그어버렸대. 근데 여기가 중점인데 A, B에선 선생님 3등분을 그었대요. 3등분점을 그어서 이렇게 그어버렸대요. 됐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중점을 그은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잘 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얘도 중점이고 얘도 중점이지. 그럼 요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이어버리면 뭐가 될까? 중점 정리에 의해서,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거야. 됐어? 나 어렵다고 얘기했으니까 제대로 쳐다보라고 지금 계속 언급하고 시키는 거다. 학교 시험에서도 단골 문제로 나오고 거기 내신 교재에도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됐나?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뭐 하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의 2배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또한 숨은 그림 찾기로 생각하면 좋아. 여기에 있는 요 길이도 되지. 요거하고 얘도 평행하다며. 따라서 닮은 비가 2대 1이 될 거니까 여기가 x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1x가 됩니다. 라는 것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그렇다면 전체 길이가 2x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길이는 2분의 3x가 되네요. 라는 형태로도 우리가 쳐다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요 크기와 여기 있는 요 길이가 같네요 라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나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리라고. 나는 100번 얘기하고 있어 그리라고. 그리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닮음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그린단다 얘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모양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 잘 해결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닮음을 이용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닮음의 활용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닮음의 활용 파트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축척이겠죠, 축척. 사회 시간에 지도 그릴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겠죠? 사회 시간에 지도 그릴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축척의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지? 이 축척을 모르더라? 축척이 뭐야? 줄이는 거나 늘리는 거야. 그치? 근데 늘리는 경우는 많이 안 쓰겠지. 늘릴 때 언제 쓸까? 정말 조그만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그리는 경우가 뭐가 있어? 지도는 줄여서 그리겠지. 1m를 1m만큼 그리면 안 되잖아. 늘리거나 줄이는 거야. 늘리는 게 뭐 있어? 전자제품의 기기의 부품들을 늘려야겠지. 손목시계에 대한 걸 얘기하면 그 손목시계 조그만 거 1mm짜리 1mm로 그리면 되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확대해서 그린다는 얘기야. 현미경에 대한 느낌이겠지? 줄이는 건 마찬가지 지도가 될 거고.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뭐야? 지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쓸 때 어떻게 쓰지? 실제 거리하고 요즘 니네 축도라고 쓰니? 지도상 거리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축도상 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리와 축도상의 거리, 지도상의 거리의 비를 우리는 축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척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야. 실제는 여기가 10m가 되고 여기가 10m가 되고 여기가 15m인 이러한 건물이 있을 때 그걸 지도상에서 나타낼 거야 라고 해서 여기를 1cm로 잡았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cm가 되겠지? 됐을까? 여기는 얼마로서 잡아야 돼요? 얘는 1.5cm로서 비율이 같게끔 잡아야 될 거 아니니? 따라서 두 개의 직육면체는 닮음이 모양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 내용이 어떤 학교에서는 맨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교 교과서에는 맨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진행 순서로서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축척이라는 거는 실제 크기와 표현하는 지도에서에 대한 크기에 대한 비가 얘가 이렇게 비율을 맞췄다면은 마찬가지 높이도 똑같은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나는 10m를 1cm, 여기도 10m를 1cm라고 했는데 여기를 15m를 1cm라고 해서 엇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축척에 대한 활용이고요. 두 번째에 대한 활용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넓이비와 부피비입니다. 넓이비와 부피비가 되는데 넓이비부터 보자. 우리가 이러한 정사각형을 그렸어. 이렇게 요 두 개에 대한 정사각형이 항상 닮음이 된대. 닮음비가 여기가 m 대 n이 된단다.
그럼 여기에서는 넓이 b가 얼마가 되는 거지? m 제곱 대 n 제곱이 넓이 b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마찬가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입체도형을 만들게 되면 정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하고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두 개가 닮음입니다. 닮은 비가요 m 대 n이 되거든요. 근데 부피를 구하니까 부피 b는 얼마가 되죠? 부피 b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됩니다 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시면 닮음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닮음의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도형에 대해서 보조선을 그려보고 나누어서 그려보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설명보다는 문제를 풀고 연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면 오늘 나갈 진도는 끝납니다. 모든 문제를 저희가 다 풀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개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요,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E가 된대요. 이렇게요. 그래서 12, 16, 16, 12. 그냥 16cm, 12cm, 14cm, 그리고 여기가 20cm랍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13페이지 유형 8번에 16번 문제인데요 AD 길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 길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이 길이 난 풀었는데 난 못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야. 그럼 보시면 나는 이렇게 안 하면은 그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잘 보셨으면 해. 나는 이 한 문제로 여기에 정말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까지도 네가 맞췄으면 좋겠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다. 알겠지? 제발 부탁이다.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닮음을 가르쳤고 그렇게 닮음을 공부했던 애들이 훨씬 잘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다.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의 값은 베타가 될 거고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도가 되는 걸 아니? 90도가 된다는 걸 안단다. 그러면 삼각형 A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서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가 알파가 되면 여기가 베타가 되는 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을 보게 되면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더니 90도가 나온다 했으니까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가 알파가 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은 베타가 된단다. 따라서 거기 있는 삼각형을 그대로 똑같이 그려놓으시면 되는데, 잘 봐. 그린 순서를 봐야 돼. 이렇게 그려놓고 스펠링부터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각의 위치부터 맞춰놓고 나서 꼭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는 순서가 정확해야 돼.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나타내면 20이 되고 16이 되고 여기가 12가 될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건 BC의 길이가 30이라는 것밖에는 모르네. 그러면 몇 대 몇이 된다는 얘기야? 2대 3이 된다라는 결론이 될 거고, 닮은 B가 2대 3이 된다는 결론이야. 그러면 여기도 8배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8배가 돼서 24가 되면 되고, 여기는 6배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6배가 돼가지고 18이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올 수 있겠지.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분명 그렸습니다. 알겠죠? 안 그렸으면 저는 체크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 됐을 때 나한테 뭘 하지 마세요. 알겠지? 꼭 그려야 해요? 굳이? 그러면은 나한테 질문을 할 게 없어야 되는데, 질문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안 그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했던 것도 한번 살짝 해볼까? 오늘 했던 거? 아직 이제 정확한
되게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안 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안 한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거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봐봐. 몇 페이지냐면요, 31페이지 뭐야? 31페이지? 봐봐. 31페이지에 9번 풀어보실래요? 지금. 선생님, 숙제 25. 알아요. 지금 해보라고 했잖아요. 25초까지 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다 풀었겠지? 보시면 얘를 아직도 못 풀었어요? 못 풀면은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못 푸신 분들은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시간 동안 안 나왔으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봐야 돼. 선생님, 그러면 그렸는데 지금 끝나지 않았을까? 그리면? 아니야? 알았어. 15초만 더 줄게요. 얼른 해봐. 뭐 이렇게 많이 그릴 것도 없는데? 이 두 개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요. 이게 그려져 있어야 돼. 얘가 6이랍니다. 이 길이가 같대요. 그리고 얘가 평행하대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됩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는데요. 마찬가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답니다. 그리고 얘가 평행하대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6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입니다. 궁금한 거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한 거고, 뭐 이렇게 쉽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뭐 해볼까요? 12번 해보자. 12번 해보세요. 닮은 아직 안 끝났다. 기본적인 내용 설명은 다 끝낸 거야. 다음 시간에 좀 심한 내용 할 거예요.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가 어딜까? E라는 점의 위치가 어디야? 그냥 A, B에 아무데나 적은 거니? 아닌 것 같아? 뭐야? 3등분점. 그럼 여기도 3개로 나누겠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요 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요 점을 Q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뭐가 되면 돼? 얘를 이렇게 그으시면 어떤 삼각형이 보여?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보여. B, Q, E, C, D. 얘가 같고 얘가 같대. 또 어떤 삼각형이 보여? 이러한 삼각형이 보여. Q, D, P, E, A. 그럼 잘 봐. 잘 봐. 중요하게 보셔야 되니까 잘 좀 보셨으면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B, D, Q와 B, C, E가 닮음이 되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평행하고요. E, C하고 Q, D가 평행한 거기 때문에 E, P하고 Q, D도 평행해요. 따라서 여기에 요 길이를 우리가 여기에 요 길이와 연관져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길이를 A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될까? 평행한데 닮은 비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2대 1에 대한 닮은 비로서 얼마? 2A가 될 거고 QD가 2A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EC의 길이는 얼마 되면 되는 거야? 4A가 되면 된다라는 구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눈에 빨리빨리 보였으면 해요. 그래서 이 P의 길이가 나와 있니? 이 P가 얼마로 나와 있니? 얼마? 2cm라고 나와 있으면 QD의 길이는 4cm가 될 거야. AD, EP하고 AQD에 의해서. 또한 4cm가 나와 있으면 BQD하고 BCE에 대해서 이 전체 길이가 8cm라고 잡아낼 수 있겠네 라고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한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니만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나누는 연습해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풀어가지고 오세요. 질문 어렵진 않은데 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누어 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다. 나누어 보는 연습을. 그 나눠보는 연습을 안 해보면 나중 됐을 때는 많이 망가집니다.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넘어가 보시게 되면 34페이지에 29번 보일 겁니다. 29번. 34페이지에 29번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까지만 하고 소윤이하고 자영이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했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것과 무게중심이라는 것들에 대한 예시를 문제를 풀어 드리는 거예요.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더라? 중선의 교점. 그럼 일단 중선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겠네. 저 노란색 선이 중선이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요 길이와 여기 있는 요 길이가 같으며 여기 있는 요 길이와 여기 있는 요 길이가 같다는 뜻 아닐까 싶네. 그리고 무게중심의 성질 중에서 뭐가 된다고 했었지? 꼭지점부터 변까지가 2대 1이 된다는 이러한 성질들이 있었어. 마찬가지 여기도 2대 1이 된다는 성질들이 있겠네. 얘를 이렇게 그어버리시게 되면 여기에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여기에 중점을 N이라고 하게 된다면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따로 그릴 수가 있으며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N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서 G가 되고 G'이 될 거야. 그러면 2대 1이 될 거고 A가 되겠지? 2대 1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 AGG'과 삼각형 AMN의 값은 닮음이 되겠네. AG 대 AM이 3대 2가 될 거고 각 A가 공통이 될 거면서 마찬가지 AG' 대 AN에 대해서도 3대 이거 잘못했다. 2대 3이 되고 여기도 2대 3이 되기 때문에 무슨 닮음? SAS 닮음이 될 거고 MN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M, N 대 G'에 대한 닮음 비는 몇 대 몇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3대 2가 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M, N에다가 2배를 해준 게 G'에다가 3배를 해주면 되는 것과 동일할 것이며 M, N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BC가 될 거니까 거기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G'은 얼마가 된다? 3이 될 거고 약분시키면 따라서 G'에서는 BC를 3등분 한 거와 동일합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얘를 비율로 나타내면요 BC 대 G'을 뭐 하면 되는 거야? 3대 1입니다 라고 써주셔도 상관없겠지.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로서 그림을 그리시고 이러한 방법으로서 문제를 풀려고 난 예시를 드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 이렇게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자영이는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언제 오셔서 그 내신 교재 질문 다 하고 가실까요? 토요일에 12시? 토요일 12시.